안녕하세요. 천명경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경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말소 기준이라고 있어요. 말소 기준 이후에는 낙찰자가 인수사항이 없이 다 소멸이 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해가지고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은 배당에서 못 받은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만은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늦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이게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말소 기준보다 늦는데도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실 사건은요, 서울지방법원 남부 4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타경 106849 오피스텔입니다. 예, 주거용으로.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감정가가 2억 7,800만 원이었는데 17%까지 떨어져서 4억 6,641만 원에 최저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요 9월 22일 날 6천만 원에 이미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한번 권리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권리관계 보시기 전에 이게 이제 집합건물이죠. 우리가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그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합건물에서 전체에 대하여 선순위, 최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오피스텔, 집합건물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이 전세권 2020년 5월 8일자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되고, 그러면 이후에 압류 소멸, 그 다음에 가압류 소멸, 압류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뒤에 이제 구로구에서 나오는 압류까지 소멸이 되는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똑같이 전세권자하고 똑같은 분께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2020년 5월 8일. 자, 말소 기준은 전세권은 2020년 5월 8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 전입은요, 전입한 다음 날부터 그 대항력이 발생하죠. 2020년 5월 8일 날 전입했으니까 5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전세권보다는 후순위 느낌이 있어요. 후순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그래서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이 세입자의 이 대항력도 소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천만 원에 낙찰이 이미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 6천만 원에 이미 낙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당을 따져보시게 되면요, 배당을 보시게 되면은 6천만 원이니까는 전세권자가 6천만 원을 다 받아가고 소멸되니까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다, 전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압류라든지, 그다음 여기 있는 압류, 이 압류들이 법정기일이나 아니면 세목이 이 전세권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전세권은 금액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고 전세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그냥 다 아무것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경매 절차가 끝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보시게 되면요. 2010마에 900,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습니다. 판시사항이 뭐냐 하면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경매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결정 요지를 보시게 되면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저희랑 똑같은 물건이었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등기부상 어떤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전입신고도 같이 한 것은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은 경우였죠.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근데 전세권이 먼저니까 말소 기준이 졌다. 그래서 결국에 전세권보다 좀 늦은 대항력이 좀 늦겠죠. 하루 정도. 늦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대항력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한 이 보증금은 인수해야지 된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이 낙찰이 된 상태에서 배당할 금액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6천만 원이다. 근데 전세권자가 6천만 원을 다 받아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압류라든지 가압류 이런 압류들의 법정기일이나 세목이 빨라서 이 전세권자한테 빵원 배당이 없다 이거죠. 배당이 없을 경우에도 낙찰자는 이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감정가는 2억 7,800만 원이에요. 2억 7,800만 원인데 과연 그 배당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있던 낙찰 받으신 분께서 과연 잔금을 치르실까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관계가 된다고 그래도
전세권에 기한 대항력을 갖췄다. 중간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으로 소멸된다 그래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살아있어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서 경매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명경매였습니다.